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떴죠. 네, 선탐이 방송을 안 하면 소식이 뜬다. 진짜 이게 무슨 공식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어머니 환갑이어서 어제 방송이 없다는 거 어제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로마노, 온스테인 이놈들 야 선탐 방송 안 한다. 소식 띄워! 이래가지고 진짜 띄웠는데 놀라운 소식이 떴습니다. 무슨 소식이 떴냐, 여러분? 로버트슨이 토트넘을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지금 올 수도 있다가 아니라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일어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얘기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거 소식 듣자마자 여러분들 진짜 많은 생각 들었을 거예요. 야, 이게 뭔 소리야? 야, 무슨 로버트슨이 갑자기 토트넘을 온다는 거야? 여러분 진짜 저도 똑같은 생각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들어보니까 모두의 니즈가 잘 맞았다는 게 이 이적의 핵심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적 포인트들이 잘 맞았는지를 좀 얘기하면, 자, 우선 그러면은 선수 입장이 있고 리버풀 입장이 있고 토트넘 입장이 있어요. 자, 선수 입장은 매우 간단해요. 선수 입장은 뭐냐? 나 아직 건재하다. 그러니까 로버트슨이 95년생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든 선수다. 와, 95년생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소리를 시간 빠릅니다. 어쨌든 로버트슨 입장에서는 나 아직 건재하다, 뛸 수 있다는 걸 좀 증명하고 싶었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리버풀 입장이 나옵니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케르케즈도 있지만 로버트슨아, 너가 이제 얼마나 더 뛰겠냐, 계약 기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 그러면 야, 이제 슬슬 우리가 작별을 준비하는 게 어떠냐라는 게 아마 리버풀 스탠스였던 것 같아. 로버트슨 입장에서는 나는 리버풀을 사랑해, 나는 리버풀 정말 좋아해, 나는 리버풀과 함께하고 싶어. 그러니까 리버풀과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적을 허용한다면 나는 EPL에서 뛰고 싶다 였는데, 그때 마침 토트넘이 끼어듭니다. 토트넘이 끼어드는데 토트넘 입장은 이거죠. 지금 여러분 토트넘 경기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토트넘에 나이가 있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는 선수가 거의 사실상 전무예요. 전무. 손흥민 선수가 나가고 벤 데이비스가 이제 발목이 부러지면서 시즌 아웃이 됐잖아.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뭐 그나마 뭐 팔리냐? 근데 팔리냐는 이번에 임대로 온 선수기 때문에 이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약간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없는데 하고, 토트넘이 또 누가 계속 필요했어? 왼발잡이 레프트백이 계속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왼발잡이 레프트백을 찾고 있던 와중에 리버풀 쪽에서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가 나와? 로버트슨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리더십 좋고, 그 다음에 왼발도 되고, 그리고 선수도 뭐야? 선수도 EPL 무대에서 계속 도전하고 싶은데 토트넘이면 나빼드야. 왜냐면 토트넘도 뭐 지금은 좀 순위가 뭐 약간 메롱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나 진짜 가면은 나 좀 경기도 많이 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약간 나를 필요로 하는, 나를 좀 간절히 원하는 이런 팀인데 토트넘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라고 하니까 선수가 이제 토트넘으로 이적하고 싶은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활짝 열리게 돼서, 그래서 선수하고 토트넘 간의 합의는 거의 지금 뭐 문제없이 그냥 쭈루루룩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토트넘이 리버풀 쪽이랑도 얘기했을 때 리버풀 입장에서는 흔쾌히 좋다, 우리도 로버트슨 보내주겠다 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폴 조이스 쪽에서는 300만이라 그러고, 뭐 스카이 스포츠 쪽에서는 500만이라고 하는데, 뭐 옵션도 붙겠지만 뭐 얼추 잡아 400만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지금 뭐 400만 파운드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00만 파운드의 로버트슨을 쓸 수 있다? 이거는 진짜 나쁘지 않다. 거기로 이제 그럼 다시 선수 쪽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도 내가 뭐 2+1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 정도 계약 기간? 나 이 정도 기간 동안은 아직 EPL에서 활약할 수 있어. 약간 지금 요렇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지금 로버트슨이 토트넘으로 가는 이적이 정말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버풀 같은 경우는 뭐 치미카스를 다시 데리고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케르케즈와 함께할 이제 사이드백을 또 이제 구하려고 할 거고, 좀 난감해진 선수는 소우자죠. 소우자를 뭐 쓸지 안 쓸지, 그러니까 소우자를 우리가 사실 본 적이 없으니까 얘에 대한 평가를 아직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19살 브라질 리그 쓸 수 있을까라는 솔직히 이거는 의문점이 좀 붙는 상황이었거든. 그래도 사이드백은 꼭 필요했어요. 토트넘이 스펜스를 오른쪽으로 기용한다는 가정하에 포로가 쓰러지면은 사실 오른쪽에 뛸 수 있는 선수가 전무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펜스가 오른쪽에 백업을 이제 소화를 하면서 이제 포로와 함께 오른쪽을 소화해주고, 왼쪽에는 우도기가 지금 계속 좀 부상을 당하는 상황에서
로버트슨과 우도기가 왼쪽 라인을 맡아주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로버트슨 주급을 얼마 받냐? 뭐 이제 나오는 얘기에는 16만 파운드라고 하죠. 16만 파운드를 지금 받고 있는데 요게 원화로 하면은 요새 원화 뭐 제가 이제 주급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환율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많아요 이럴 수도 있는데 한 3억 정도 3억 정도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에서 16만이라고 하면은 좀 높은 급이에요. 네, 높은 급인데 근데 토트넘이 이적 시장 때만 이제 소식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였어? 우리는 이제 주급을 좀 쓸 거다. 우리 이제 선수들의 주급 상한선을 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이 종류 자체가 거의 없는 영입이어서 토트넘 입장에서 주급을 좀 더 매력적으로 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로버트슨이 결국에는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기 직전까지 와 있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좋아요. 제가 뭐 어린 선수 뭐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나는 뭐 베스트 11을 다 뭐 내가 말하는 기둥이론 이런 적합한 선수로 11명을 채워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두 명씩 이제 계속 이제 찾으면서 영입하면서 그런 애들이 터지는 거를 내가 바라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토트넘 경기 볼 때마다 리더십이 없는 게 진짜 문제였고 제가 정말로 충격을 받았던 것 중 하나가 로메로가 경기 후 인터뷰를 해요.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가 했던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봤었을 것 같은 장면인데 그 경기 끝나고 경기장 위에서 마이크 들고 약간 슬리퍼 신고 저 리포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이제 BBC나 스카이 스포츠 어떤 언론사인지 까먹었지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인터뷰 하잖아. 인터뷰할 때 그러면 손흥민이 we had a great game we missed some this opportunity 뭐 이러면서 막 영어로 막 샬라샬라 얘기하잖아. 근데 그 인터뷰 때 로메로가 진행을 하는 걸 봤는데 로메로는 약간 한국어로 따지면 좋아 우리 축구 좋아 수비 더 분발 더 세게 이렇게 인터뷰를 해. 왜 한국어로 하면은 그래서 내가 보고 야 이게 주장 완장을 차내가 영어를 생각보다 그러니까 영어를 못한다 들었지만 저 인터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못해도 좀 너무 못하는데 진짜 너무 어눌해요. 너무 어눌한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약간 조금 더 수비진 쪽에서도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선수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지금 뭐 이 정도 경험이 있는 선수의 그리고 주급도 솔직히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좀 높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로버트슨 이적료가 워낙 낮아가지고 주급적인 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 사실 뭐 재판매를 해서 뭐 수익을 바란다 이런 영입은 절대 아니고 그냥 정말 이 토트넘이 앞으로의 몇 년을 나아갈 때 한 1, 2년 정도 혹은 뭐 더 길게 갈 수도 있죠. 그때 나아갈 때 약간 토트넘의 어린 친구들의 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선수 약간 뭐라 그럴까 기숙사에 그 약간 기숙사 부모님 같이 계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다가 약간 인솔자 같은 느낌으로 로버트슨이 오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아직 히위고가 나온 거는 아니에요. 아직 히위고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영입이 뭐 진짜 이루어졌다 됐다 벌써 완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면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양쪽 팀 다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점 거기에다가 선수도 이적에 열려있고 이미 합의가 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점에서 했을 때 사실상 이 이적이 성사되는 거는 시간 문제일 것 같고요. 로버트슨은 자연스럽게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아마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고 드디어 좀 기다리던 레프트백을 구하게 됐고 로버트슨의 경기력을 두고 얘기하자면 사실 슬롯 감독이 좀 오른쪽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놀드였고 이번 시즌은 너무 많은 선수들이 돌고 있어 누구라고 딱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왼쪽에 있는 선수는 조금 묶여있는 경향이 있었어요 전술적으로. 근데 이제 아놀드가 정말로 좋았을 때는 알잖아. 클롭 때 그냥 위아래로 직선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미친 듯한 활동량. 그러고 거기서 나오는 약간 그 허리 높이로 오는 그 킥. 그게 정말로 예술이었거든. 그게 정말로 예술이었는데 그래서 이 로버트슨도 뭐 프랭크 축구가 계속 될지는 모르겠지만 프랭크 축구에서는 이제 레프트백이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때마다 또 다른데 오늘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거니까 3백이라는 얘기가 있네. 지금 나 선발 라인을 못 봤는데 근데 뭐 3백이면 더더욱 그렇고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로버트슨이 전성기를 보냈던 그런 역할들을 토트넘에서 소화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아마 토트넘 팬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들리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좀 기대가 되는 영입이 만들어지게 됐고 앞으로도 이제 토트넘이 좀 잘 영입해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